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중학생 온 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지금 50%딱 채우는 날입니다. 한 62일차 정도 됐고, 그래서 50% 채운 기념으로 중간 결산을 해볼 겁니다. 얼마나 썼고 우리가 어떻게 지냈고 어디를 갔다 왔는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 제 경험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말고 다른 교환학생 분들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들어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한국에서 온 27살 이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25살 김예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적응가 안 돼가지고 외국인들을 못 불렀고, 그래서 얼마 정도를 썼는가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는 보시는 분들 이걸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마 썼냐? 저부터 얘기를 하면은 기숙사 비용 포함해서 지금까지 400만 원 썼거든요. 420만 원 정도 쓴 것 같고, 420만 원에는 여행 2번 갔다 왔고, 기숙사 비용이 저희가 기본적 최저 200이에요. 그래서 저가 200은 했고, 그래서 저는 다 합치면은 60일 정도에 420만 원 썼고, 형님은 어떻게? 저는 지금까지 기숙사 비용이 한 250만 원, 첫 달에 140만 원, 여행이 포함된 비용이고요. 두 번째 달이 80만 원 정도 써서 470만 원 정도. 많이 쓰셨네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분 이분이거든요. 최소 500 예상하거든요 지금. 저는 기숙사비 200만 원 쓰고 달러를 1,600달러 뽑아왔는데 싱가포르 달러. 싱가포르 달러 그거 일단 다 쓰고 한국 돈 한 120만 원 정도 썼으니까 그러니까 기숙사비 빼고 2달 동안 250만 원 정도. 포함 450을 지금까지 쓰신 네, 거네요. 네, 혹시 그렇습니다. 지원금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오기 전에 가천 대학교에서 150만 원 지원금 받고 왔습니다. 가천대학교. 야 있어요. 저는 오기 전에 학교에서 한남대학교에서 75만 원 받았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인데 지원금이 없습니다. 저는 지원금이 없이 생으로 왔고. 동아대학교가 부산에 있나요? 네. 제가 좀 윗지방에 있어. 경기예요, 서울이에요. 예, 경기는 취급 안 합니다. 저 저거. 중간에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학교 50% 이상들은 다 70만 원은 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만 교환학생 지원금이 없어요 지금. 동아대학교 반사. 두 번째 질문 넘어가서 싱가포르가 한국의 가장 큰 차이. 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언제 맨날 느끼냐면 밤 10시 되면 느끼거든요. 첫 번째로 편의점에 10시 반 이후에 술을 못 사요. 사지를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 학교의 경우에는 10시 반이 돼도 캠퍼스에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이 학교는 지금 10시 반, 10시 되면은 학교에 손에 꼽을 만큼 사람을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10시 반이 되면 거리가 조용해지는 게 느껴져요. 뭐 그게 저는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혹시 형님은 뭐? 외국인이 진짜 많다는 점? 로컬 피플들 말고 또 서양 사람들이 많다? 차도가 반대라는 거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느리다는 거. 정확하게 예를 들면 어떤 점이 느끼더라고요? 어제 독일 친구들하고 클라키라고 약간 한국 이태원 같은 데가 있는데 독일 친구 3명하고 같이 맥주를 마시러 갔는데 맥주를 시켰는데 맥주가 30분 뒤에 나와가지고 진짜 4명 다 엄청 화가 나서. 그리고 이제 불편한 점인데, 예론 씨는 그게 아마 그냥 불편한 점도 똑같이 되는 거죠. 저는 생각보다 마스터카드랑 비자카드 안 되는 곳이 많다는 점. 좀 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곳들은 마스터카드랑 비자카드가 아예 보완이 안 되고 현금으로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환율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 계속. 저는 딱히 한국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도 사실 한국이 훨씬 잘 돼 있고 택시비도 한국이 저는 더 싼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좋은 거는 스타벅스에서 아직도 초록색깔 빨대를 쓸 수 있다는 거. 한국 이제 종이 네, 왜냐면 나 진짜 스벅충이어가지고 네. 그린티 프라푸치노 마시는데 종이 빨대 쓰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초록색 빨대를 아직도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가 진짜 한국이 최고예요. 여기 와이파이가 스타벅스에서도 30분에 한 번씩 다시 해야 되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불편한 점도 있다. 스타벅스에 그 콘센트가 여기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 밑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미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건데, 혼자서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원래 그 맛에 스타벅스를 가는 건데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여기 혼자 왔냐고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혼자 앉는 자리를 옮겨달라고. 그거는 진짜 저는 엄청 루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밝은 분위기로 갑시다. 싱가포르에 대해서 가장 갈만하다, 추천할 만하다. 저는 쇼핑몰 충이라 시원한 데 좋아해서 이슌의 노스포인트 시티.
아 이시온. 와 이거 완전 이제 로컬 알면 잘 모르는 곳인데요 지금. 거기 진짜 좀 너무 막 먹을 것도 많고 좋아서 3일 동안 3일 연속으로? 3일 연속. 저는 꽤 많이 다녀봤는데 가든스 바이 더 베이가 진짜 너무 좋고요. 그리고 클라키라고 어두컴컴해가지고 노란 색깔 불빛 이렇게 해서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술집 진짜 많고 클럽 진짜 많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처음엔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피아워 같은 거 잘 맞춰서 가고 좀 클럽도 좀 싼 데가 있는데 겟 주스라고 그런 데로 좀 다니면은 진짜 괜찮고 재밌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앙모키오라고 저희가 호커센터라는 데 자주 가는데 거기에 맥주 마시는 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앉아 있으면은 맥주를 계속 따라주죠. 우리 친한 그 소피아 님이 계속 따라주셔가지고 아주 좋고 맥주 가격도 싸고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는 역시 국제공항이거든요. 정말 여러 나라가 가깝고 싸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본 곳 혹은 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거 비행기 경비가 싱가포르에서 가면 얼마 정도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를 3번 갔다 왔어요. 말레이시아가 여기서 얼마나 가깝냐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가깝고 심지어 저희가 어제 조호바루라는 말레이시아 도시를 갔다 왔는데 교통경비가 5,000원이었어요. 시간 소요는 입국 처리하고 한다고 한 1시간 걸리긴 했는데 싱가포르 교환해서 오시면 솔직히 싱가포르 안에서 노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말레이시아나 휴양지로 놀러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형님 혹시 뭐 저도 같이 첫 번째는 코타키나발루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쿠알라룸푸르 갔다 왔는데 저희 독일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3일 뒤에 방콕으로 여행을 가는데 방콕도 여기서 비행기 값이 왕복으로 제가 좋은 시간대로 끊었는데도 16만 원밖에 안 들었고 약간 유럽에서 그런 유럽여행 다니면 저가항공 싼 것처럼 여기 동남아의 약간 그 허브 같은 그런 거라서 여기가 교통에 그래서 엄청 비행기 가격이 싸고 아마 7월 달에는 인도네시아의 빈탄섬이라고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비만큼이나 저 때 사람들이 가장 교환학생 가는 사람들한테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영어 실력이 늘었냐 저는 개인적으로 안 늘은 거 늘긴 늘었어요. 늘었는데 아직 생활 영어 쪽으로밖에 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저번 주에 발표 이제 전공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들리는 건 좀 들렸거든요. 근데 집요하게 제 생각을 못 하고요. 그 전공 그 관련해서 주제에 대해서 말이 안 튀어나왔어요. 아예 튀어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생활 영어 쪽으로 가면은 제가 아직까지 뭐 100%까지 들린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야기 흐름 파악은 이제 좀 슬슬 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얘기를 할 때 형님 뭐 좀 는 것 같아요. 뭐 결론을 말하자면 일단 처음에는 진짜 한마디도 하기 힘들었는데 와서 좀 지내면서 그래도 계속 쓰다 보니까 좀 는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 듣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직까지 싱글리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많이 저 간단하게 싱글리시가 어떤 느낌이냐면 저 여기 이제 본토 영어 잘하시는 분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잘 따라하고 있냐면 Are you follow me?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Are you follow me? 이렇게 말을 말이 합니다. 굉장히 네. 빨라요. 네. 맨날 수업 시간마다 Are you follow me? Are you follow me? 래?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그 속도를 지금 못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1.5배 더 빨라야 돼요. 1.5배 더 빨라야 돼요. 뒷말을 많이 흐려. 네, 뒷말을 많이 흘리죠. 뭐 그 이제 뒷말 흐린 게 라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라레가 막 나오고 그런 이제 듣는 쪽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왜 나 안 물어봐? 너가 마이크 지고 있어 하고 있는 줄. 저는 일단 처음에는 진짜 너무 당황했었는데 솔직히 영어 공부하러 이곳에 왔는데 처음에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가지고 제가 나름 그래도 영어를 엄청 못한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진짜 수업 듣는데 많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듣기는 거의 진짜 다 들리는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교환학생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싱가포르 친구들 중에서도 출신이 좀 다른 나라 막 좀 인도 출신이거나 좀 다른 서구에서 온 친구들은 또 발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친구들 위주로 이제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뭐 전 여자친구 안부를 물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이제 실력이 좀 는 것 같지 않나. 저희가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이 NIP라는 곳이거든요. NIP라는 곳이고 저희가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요. 니 놀기만 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공부를 할 만한가 여기서 지금. 저는 그냥 수업으로 따졌을 때는 한국보다 힘든 게 당연히 이 언어인데 이제 그 교수님들에 따라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교수님들이 만약에 되게 이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를 배려해가지고 좀 발음을 좀 억지로 뭐 좋게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원래 좀 좋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제 만약에 발음은 좀 안 좋으신데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던가 이러면 조금 할만하고, 만약에 조금 이 수업은 조금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 많이 이제 로컬 친구들이 이제 한국인들을 많이 배려해줘가지고 도와주는 게 많이 있어요. 저는 공부하기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수업이 엄청 어렵지가 않아. 엄청 쉬운데, 왜냐면 여기가 학교 시스템이 NYP 폴리테크닉이라는 게 우리나라 폴리테크닉이랑 좀 느낌이 다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약간 전문대학교 정도 느낌인데, 이제 그걸 마치고 나서 얘는 또 유니버시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똑같이 배우긴 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할게요. NIP에 대한 생각으로 할게요. 저는 여기에 딱 하나, 팀 과제 이런 거 뭘만 하면 과제가 다 팀이에요, 얘네는. 그리고 제가 여기 NIP 와서 새롭게 느낀 거는, 공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구글 독스 문화. 좋았어. 네, 그거 저는 한국 가서 한번, 저도 만약에 제가 팀 과제 맡게 된다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구글 독스 쓰니까 이제 누가 안 하고 그거도 알아요. 명확히. 그 버스 솔직히 안 타는지 누가 타는지 바로 보여요. 저보다 타는 놈이 있더라고요. NYP 저는 참 좋은 거 같긴 해요. 좋은 거 같은데, 그 대신 얘네는 진짜 발표할 때 옷을 진짜 완전 비즈니스 입장을, 최소 스마트 캐주얼이.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 모나미를 무조건 입어야 되고, 그런 것만 좀 잘하고 나머지는 좀 그렇게 잘하진 않는 것 같고. 확연히 다른 게, 얘네들이 선생님한테 엄청 뭐라 그래야 돼? 엄청 무례해요. 엄청 무례해요. 엄청 루드해요. 왜냐면은 얘네는 이제 선생님이란 개념이 아니라 튜터라고 친구같이 그냥 이끌어 나가는 수업을 진행하는 진행자 느낌이지, 우리나라의 뭔가 그 교수님 약간 이런 거랑 좀 달라서, 그게 저는 처음엔 좋다 생각했는데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얘네가 투자가 엄청 잘 이루어져 있어서 학교 시설이 진짜 좋다. 뭐 헬스장이나 수영장, 도서관, 컴퓨터 뭐. 자,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굉장히 간단해요. 3개만 하거든요. 편집하고 헬스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이 3개밖에 없어요. 저가 지금 할 게 없어서 헬스 하는 케이스라서, 저는 아침 한 8시, 9시, 10시 중에 수업이 있어요, 항상. 그중에 가서 4시 정도면 대부분 끝나거든요. 4시에 끝나면은 4시에서 6시 혹은 6시에서 8시 헬스장 갔다가, 그 이후로 그냥 편집할 거 있으면 편집하고, 할 거 없으면 쉬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저도 거의 비슷한데, 저는 수업이 오전에 없어서 아침에 운동을 갔다가 수업 듣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로 제가 영어 공부하고 있어서 그거 좀 하고, 여기 와서 원래 책 읽는 걸 좀 좋아해서 생긴 것과 다르게, 그래서 영어로 읽는 거, 일단 영어로 책 읽자 해서 영어로 책 읽는 거 해서 2달 동안 3권밖에 못 읽긴 했는데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홈파티를 많이 해요. 홈파티 한번 정도는 하고 있어요. 네, 일주일에 일단 한 번 정도는 홈파티를 하고, 한 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놀아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영어 공부한 거를 그 놀러 가서 이제 쓰고 있죠. 저도 뭐 그냥 비슷하게 헬스 가고 학교 공부하고, 근데 이제 공강이나 아니면 주말 이럴 때 로컬 친구들 만나서 뭐 밥이라도 함께 먹거나, 그 옛날에 뭐 지방 여행하듯이 아무 때서나 내려서 한번 돌아보기. 눈 감고 눈 뜨는데 내리기. 네, 내리기.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지하철역들 하나씩 탐방하기.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질문 2개 남았고,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그냥 제가 50% 지냈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걸 준비 안 해와서 후회한다. 저는 솔직히 영어 준비 막 이런 거보다 그 돈을 잘못 모았다. 여기 와서 쓸 돈을 모았어야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돈을 다 투자한 거예요. 정작 싱가포르 오니까 돈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돈을 빼고 알바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합격하고 나서 알바 안 하고 그때 동안 벌써 이 돈을 쓰고 지낸 거예요. 한 200, 제가 볼 때 못해도 200-300 정도는 여유금을 들고 와야 돼요. 저가 그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네. 한 달에 평균 얼마 쓰나요? 제가 어제 계산해봤는데 여행 빼고 7-80 정도 있거든요. 한 달에 진짜로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한 80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좀 나가서 맥주도 간간히 마시고, 안 놀러 다니면은 기숙사에서 학교 안에서만 지내면 솔직히 한 달에 40만 원으로도 충분한데, 교환학생 왔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하고도 놀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똑같이 이제 돈입니까? 돈이긴 한데 이제 솔직히 여유 있게 살려면 100만 원 더 내야 1000만 원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난 생각보다 여행을 이렇게 자주 다닐 줄은 몰랐는데, 스카이 스캐너를 트는 순간 여행을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비용이 싸다는 걸 많이 보이게 돼서, 지금 이제 저희 브레이크 미드턴 기간 중에 그 여행 간 애들이 대부분 베트남, 라오스, 호주, 뭐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여기 오면은 여행을 못해도 전 아마 끝나기 전에 5번 정도 갈 것 같아요.
한 5번, 6번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어를 준비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좋은데 돈을 많이 준비해오세요 일단. 돈하고 영어 여건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아, 그냥 진짜 준비해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해서 안 해와서 후회한 건 이제 중국어. 와 아니 여기가 네, 솔직히 그냥 영어권이라기보단 그냥 중국권. 그 영어 배우러 왔으면 미안하다고 로컬애가. 그러니까 그 여기 싱가포르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여기 뭐 배우러 왔냐고 그래서 뭐 영어 배우러 왔다 하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여기는 영어는 이제 싱글리시 때문에 좀 힘들고 이제 너가 중국어를 만약에 배우러 왔으면 진짜 잘 늘었을 텐데.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상점이나 뭐 사 먹으러 이제 푸드센터 이런 데 갔을 때 영어가 안 통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야. 싱가포르 좀 시내 중심가 말고 좀 변두리로 나가면은 영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국어를 만약에 했더라면 정말 편했고 배우는 정도 배울 많았겠다. 것도 많았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중국권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거야. 이 중화권. 확실한 거는 영어 공부를 할 생각이면 조금 더 투자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을 가라. 그 왜냐면 어차피 돈은 비슷하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NIP 교환학생, NIP가 뭐야? 싱가포르 쪽 교환학생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영어 공부를 할 목적이면은 굳이 싱가포르 말고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을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근데 여기도 물론 안 좋은 게 아니라 영어 공부도 충분히 되고 가깝고 뭐 여름이 좋다, 뭐 더운 게 좋고 끼가 많은 게 좋다, 그러면은 뭐 싱가포르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랑 이어서 네. 역시 뭐 중국어를 하는데 이제 영어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로 오는 게, 둘 다를 생각한다면 여기로 오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동남아도 여행을 하겠다. 그거는 최고의 선택. 저가 마지막으로 하면은 많은 곳들을 다니기에는 싱가포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목적이시면 오시고, 공부나 뭐 영어가 목적이시다. 확실한 건 아직도 저희도 아직 절반밖에 안 해서 이제 막 적응이 돼서 저도 이제 좀 더 생활이 즐거워지고 있고 이제 좀 더 뭔가 얻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다면은 어딜 가든 좋지 않을까. 결산 영상도 찍을 거거든요. 그때 말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 이러고 끝내면 되겠네요. 자, 하나, 둘, 셋. 들어가세요.